네, 질문이 매우 창의적으로 흥미롭게 질문해 주셔서 짧게 한번 설명을 드려보겠습니다. 아무튼 암 치유에서 중요한 거는 암이 무엇인가 하고 내가 누구인가입니다. 내가. 예. 암이 무엇인가? 그리고 내가 누구인가? 암이 무엇인가에 대한 것도 어느 정도 필요합니다. 암의 본질이 무엇인지. 예. 아까 제가 몇 마디 말씀드렸지만 빠르게 분열 증식하면서 멈추지를 않는 어떤 특이한 새로운 신생물이다. 이렇게 표현하는 거고요. 예. 왜 걔가 그런데 빠르게 분열 증식하려고 하지? 한자로는 그 소이연을 알아라고 그래요. 그렇게 된 바, 근본 원인, 또는 핵심, 욕구라 해도 좋아요. 이 뭐 때문에 이러는 건지, 소이연을 아는 게 중요해요. 암이 왜 빠르게 분열 증식하게 됐지? 원래는 좀 증식을 안 하고 고요하던 애가 그걸 찾아보면 답이 나오더라. 이제 이렇게 연결을 합니다. 예를 들어서 돌봄이라는 것에 뭔가 덜 됐던 무엇에 대한 상처, 또 내가 나답게 존재감을 갖는 것에 대해서 늘 위축되는 거, 이런 것들이더라. 이 얘기는 다음에 또 우리 12강좌 중에 후성유전학 심화 중에서 얘기할 때가 여러 번 있으니까 또 들으셨으면 좋겠고, 그 다음에 이거 지금 주마니아님이 굉장히 멋진 비유를 굉장히 와닿았어요. 예술작품에 그 피카소가 쓴 붓이다고 존들 우리가 무슨 의미가 있냐고요. 그 사람이 쓴 똑같은 물감을 써서 약간 잠깐 폼나긴 하겠지만 그걸로 뭘 만들겠습니까? 내가 누구인가가 중요합니다. 내가. 인류를 다녀간 위대한 스승들이 전부 우리 안에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무한한 힘이 있다고 해서 무한한, 정말 무한한. 그리고 내 안에 신성이 있고 이렇게 되어 있는데 내 안에 위대한 의사가 있다고 하는데 내 안에 위대한 의사를 만나는 게 중요합니다. 나만의 이것이 중요해요. 그래서 내가 누구이지? 이게 중요해요. 이 두 개 다 중요하지만 더 본질적인 건 이거죠. 아까도 제가 무엇의 순서를 얘기할 때 하나라도 한번 쑥 들어가서 깊게 맛을 보면 그 다음 순서를 내가 결정한다고요. 내가. 저는 우주 최강의 의사라고 표현하는데 히포크라테스는 내 안에 100명의 명의가 있다라고 표현을 이미 했고요. 우주 최강의 의사라고 저는 표현을 합니다. 그 의사에 비하면 저는 용렬한 의사예요. 그러니까 그 의사를 만나셔야 돼요. 모든 걸 저한테 물어보실 일이 아니고 이것인데 이걸 찾으려면 무엇이 이미 있다는 거예요. 누굴 초빙해야 되는 게 아니라 이미 있다는 건데 이미 있는데 왜 안 느껴지냐? 장애물이 있어서 그래요. 장애물만 제거하면 돼요. 머리로, 가슴으로, 배로 이렇게 표현합니다. 우리는 머리와 가슴과 배니까 뭔가 불합리한 신념이 있을 수 있어요. 심리적으로 쓰는 용어인데 불합리한 신념. 이러면은 안 돼. 여자는 이러면 절대 안 돼. 라든가. 큰딸로서 절대 그러면 안 돼. 그게 일부 의미가 있지만 내 생명을 희생하고라도 그러면 안 된다는 것에 강박관념처럼 사로잡혀 있다면 이게 내 안에 위대한 의사가 이미 있는데 그것을 가리고 있는 이렇게 흙더미가 되는 거예요. 불합리한 신념이 뭔지를 찾는 방법이 하나 있고요. 가슴으로는 정서적 응어리입니다. 응어리라는 말은 돌덩어리 같은 거예요. 돌덩어리. 그래서 해암이라는 것도 이게 이 바위, 돌덩이, 응어리 이런 것들을 풀어보자는 건데 정서적 응어리가 있으면 이게 흐르지 않죠. 예를 들어 그게 죄책감, 수치심, 분노, 억울함 계속 여기에 있으면 그거가 꽉 이렇게 돌덩이처럼 흘러져 가지 않으면 내 안의 의사를 가리는 대표적 장애물이고요. 그다음 배는
매우 무의식적인 것이어서 여기가 매우 의식적이고 여기는 깜깜한 무의식이고 여기는 선명한 의식이에요. 그래서 설명하기가 편해요. 가슴은 이거보다는 좀 덜 선명하지만 그래도 약간의 선명성이 있어요. 배는 생명의 본질인데요. 매우 무의식적이에요. 무의식적이란 말 자체대로 의식으로 안 떠오른다는 얘기예요. 근데 생명은 매우 무의식적입니다. 그래서 이거를 주로 세포의 기억이라고 하고요. 무의식적 상처라고도 해요. 이건 머리로 떠올릴 수 있는 건데 그렇지 않은 것들도 있다는 뜻입니다. 이것의 변화가 필요해요. 세포의 기억과 무의식적 상처의 변화. 이거를 다시 두 글자로 줄이면 습관의 변화입니다. 습관이란 말 들으면 굉장히 쉬운 말 같은데 사실은 이 뜻입니다. 습관적으로 라는 말은 무의식적으로 라는 뜻이잖아요. 무의식적인 어떤 거예요. 그래서 나도 모르게 하고 있는, 이게 나도 모르게예요. 무의식적으로, 자동적으로 같은 말이죠. 나도 모르게 자동적으로, 반사적으로, 무의식적으로 하고 있는 습관의 변화, 이게 필요해요. 근데 이런 것이 가리고 있는 세포의 기억들이 있어요. 그게 아까 누군가 트라우마라고 얘기했던 자라보고 놀란 가슴이 소뚜껑 보고도 놀라듯이 그 사람에게 머리로 말해서 이해 못하는 사람은 없어요. 자, 이게 소뚜껑이잖아요. 자라 아니잖아요. 보세요, 안 움직이잖아요. 소리도 다르잖아요. 이렇게 말할 때 아니에요, 똑같아요. 이런 사람 별로 드물고요. 맞아요, 그거는 자라는 아니에요. 그럼 이리 와서 좀 만져보세요. 그럼 만져보세요. 그럼 예, 만져보세요. 머리는 가는데 이상하게 몸은 뒤로 가요. 이렇게. 이것은 머리의 문제가 아니라 나도 모르는 무의식적 신경세포가 거기에 엉켜져 가지고 그 자리만 뱅뱅뱅 맴돌고 흐르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그럴 때 아무리 머리로 강조해도 안 돼요. 몸으로 가야 돼요. 오히려 부드러운 힐링 터치, 마사지가 훨씬 도움이 돼요. 그런 경우에. 스스로를 위로하고 어루만지고 치유하고 신체 심리학적으로 그걸 풀어낼 때 몸이 이상하니 편안해지고, 이상하니라는 표현이 무의식적으로 왠지 이런 거 그렇게 돼서 되는 게 필요해요. 이 세 가지를 내가 누구인가를 아는 데 필요합니다. 그러니까 만약에 이제 이게 중요하다고 인식되면 아까 자꾸 그 피카소가 쓴 붓이 무엇인가요? 피카소가 쓴 물감은 몇 가지 색깔인가요? 18세 크레파스입니까? 28세 크레파스입니까? 이게 따지는 게 아니고 나에게 피카소와 같은 창의력이 안 생기는 이유가 뭐가 가려서 그럴까요? 이런 식으로 가자는 뜻입니다. 뭐가 지금 내 안에 위대한 의사를 가리고 있을까요? 그걸 가리는 거를 좀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도록 하는 방법은 뭐가 있을까요? 인 거죠. 네, 이렇게 질문이 바뀌었으면 좋겠고요. 그래서 핵심은 불합리한 신념, 정서적 응어리, 또 습관의 변화인데 이걸 통칭해서 그냥 이렇게 얘기하면 5가지라고 저는 얘기합니다. 아까 과목 얘기를 해서 호흡 습관, 수면 습관, 음식 습관, 운동 습관, 대인관계 습관. 통칭해서 과목을 습관이라고 줄인 이유는 이 배, 요게 토대가 되거든요. 토대, 기초. 요 위에 요거가 있어요. 이걸 동양에서는 뭐라고 표현했냐면 촛불에 비유했어요. 이게 머리예요. 머리는 선명하잖아요. 여기 환해지잖아요. 그리고 가슴을 요 불꽃에 비유했어요. 네, 가장 따뜻하고 강렬하고 이렇게 매혹적인 곳이에요. 네. 그 다음에 배가 이 촛대에 비유했어요.
이거에 비하면 좀 투박하고 그렇게까지 강렬하고 멋있진 않아요. 우리가 이 촛불이 너울너울거리는 촛불에 따뜻하긴 하지만 또 잘못하면 화상을 입기도 하죠. 머리, 가슴, 배가 있는데 제가 말하고자 하는 거는 여기가 그 배예요. 이게 습관이고 무의식이고 뭐 이런데 이게 없으면 촛불도 없고 주변도 없어요. 우리 얼른 이것만 빠져 있으면 이것이 있는지조차도 몰라요. 요게 빠져가지고 이런 게 이 토대 때문에 이게 있는지를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토대가 되는 게 배이기 때문에 그래요. 습관이기 때문에 그래요. 습관 이 5가지 안에 이게 다 들어있다 해도 좋아요. 그러니까 호흡이 깊게 잘 되면 생각이 확실히 줄고요. 이걸로 막 하려고 하기보다는 이거를 튼실하게 세우면 그렇게 된다는 뜻입니다. 네. 이것도 머리로 그러면 어떻게 색깔을 막 머리로만 정리하기보다는 몸으로 뛰어들어야 돼요. 여기는 몸이 세계라고 돼요. 그리고 예측 불가능성의 세계이고요. 경험의 세계예요. 경험은 잘 될 수도 있고 안 될 수도 있고 그러나 그 앞에서 아이고 그때 아까 교통사고 나면 큰일 나니까 결국 운전 안 해버리는 거나 똑같아요. 경험의 리스크가 0이라고 할 수는 없지만 경험해야 돼요. 삶은 풀어야 될 문제가 아니라 경험해야 될 신비다 이런 표현을 해요. 우리가 어떻게 알겠어요? 1분 후에 어떤 일이 생길지. 경험해야죠. 경험해서 그 맛을 보는 거죠. 이쪽의 세계로 가자. 그래서 얘기하면 5가지고요. 긴급한 순서로 말하면 이런 거예요. 호흡을 3분간 안 하면 우리 죽잖아요. 대부분의 사람이. 뭐 도인 같은 경우는 더 오래도 하겠지만 보통 사람. 수면 3일간 안 하면 거의 정신이 이상해져 버리죠. 음식 한 7일 물 안 마시면 탈진해서 사망할 가능성이 높고요. 영양분 30일 안 들어오면 그러기 쉽다고 되어 있어요. 3분, 3일, 30일. 운동을 뭐 30일 안 한다고 큰일 나진 않아요. 대인관계 습관도 그런다고 큰일 나진 않아요. 그래서 긴급한 정도는 이 순서고요. 그 다음에 영향력이 큰 순서는 이 밑으로 해요. 인간관계에 대하여 편안하다. 아니 인간관계만 대하면 긴장된다. 내 의견을 얘기하기가 항상 긴장된다. 두렵다 이러면 사람 대할 때마다 피곤하고 그러면 호흡이 깊게 안 되고요. 잠도 깊게 안 오고요. 소화 흡수도 잘 안 돼요. 영향력이 크기로는 여기서부터입니다. 대인관계 습관, 운동 습관, 음식 습관 이렇게 가는 것이다. 굳이 과목과 순서, 커트라인을 얘기한다면 이렇게 보이고요. 그래서 저는 제일 먼저 이거부터 충분히 좀 하자. 왜냐하면 다른 거부터 하자고 하면 이게 좀 더 직면하기가 두렵기도 하고 귀찮기도 하고 그런 것 같으니까 잘 안 하려고 하는 경향이 있어요. 예를 들어서 이걸 조금 했더니 약간 도움이 돼. 그럼 이런 거 안 하려고 해버려요. 그래서 첫 시작을 여기서부터 하자고 맨날 얘기를 합니다. 요 바탕하에 이렇게 하면 굉장히 견고해요.